그래서 생긴 것이 1차원 배열들의 배열이에요. C 같은 경우는 배열이고 자바 같은 경우는 얘도 배열이지만 자바 안에 리스트도 있습니다. 파이썬은 리스트입니다. 카멘 OR에 2차원 배열을 생성하고 그 안에 0을 알아서 다 할당해주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내 미래라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 해당 문제는 2차원 배열의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문제입니다. X축과 Y축의 개념을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고요. 이 점을 꼭 기억하고 문제를 풀길 바랍니다. 해당 문제를 배포하거나 외부에서 사용하실 때는 우리 밑을 한 번씩만 거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러분께서 구독만 해주시는 걸로 만족합니다. 구독하고 오셨나요? 구독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이 내 미래가 해당 문제의 이름이에요. 왜 내 미래라고 했는지는 문제를 보시면 알거든요. 정확히는 내 미래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입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훈련병인 철수는 교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관은 좌로 1보, 하로 2보 가와 같이 좌우 상하로 이동할 것을 명령합니다. 철수의 현재 위치가 입력으로 주어질 때 교관의 명령대로 이동한 위치는 어디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왜 내 미래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알겠죠?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릴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셔도 일단 그냥 들어보세요. 철수의 현재 위치는 첫 입력값으로 공백을 두고 입력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11이 입력됐으면 현재 위치는 0,0인 겁니다. 5, 4가 입력됐으면 현재 위치는 4,3인 거예요. 훈련소의 전체 크기는 5 곱하기 5래요. 교관이 지시한 명령은 훈련소 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좌는 왼쪽, 우는 오른쪽 생략하고 입력은 좌우 상하의 순서대로 공백을 두고 입력된다고 합니다. 3, 2, 3, 3가 입력이 됐으면 좌로 2보, 우로 2보, 상으로 3보, 하로 3보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력은 이처럼 2차원 배열의 모양을 출력하면 되는데요. 이 1이 철수의 위치입니다. 철수의 위치를 1로 바꿔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으로 이렇게 3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철수의 위치는 2,2겠죠. 컴퓨터에서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2인 겁니다. 다음 입력값으로 1213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철수의 이동 위치는 처음에 좌로 1보 가겠죠. 그리고 우로 2보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상으로 1보, 그리고 하로 3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위치가 4,3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출력돼야 되는 값은 4,3이 아니라 이처럼 2차원 배열의 모양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접 코딩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제가 만든 코딩 문제집에도 기록을 해 두었거든요. 보시면 여기 2차원 배열 문제에서 보너스 문제라고 해서 제가 올려뒀으니까요. 이 문제집에 가셔서도 풀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일단은 코드셀을 추가하시고요. 저는 먼저 현재 위치를 담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변수 이름은 current인데 커만 하겠습니다. 입력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니까 저희는 항상 하던 대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좌우 상하를 입력받을 변수도 선언을 해줄게요. left 그리고 right 상 하 이렇게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줄 거고요. int에서 input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2차원 배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일단 변수 이름은 좌표라고 해서 coordinate인데 coordinate라고 해줄게요. 이처럼 선언은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값을 대입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4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 이 위에 입력받는 건 주석 처리해주고, 보시면은 이 선언한 것에서는 에러가 안 났죠.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범위가 벗어났다고 하죠. 제가 지금 이 코드를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쿠즈라는 변수를 2차원 배열로 쓸 건데 공간은 할당해 놓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 공간에 접근을 하려고 한 거죠. 이래서 에러가 난 것이고요. 자, 그럼 이 선언된 것을 사용하려면 저희는 쿠즈에 0에 append라는 거를 써야 됩니다.
append라는 거를 써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한번 값을 확인해 볼게요. 값을 확인할 수가 없죠. 프린트해서 cours라고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미리 선언해둔 배열 안에 값이 들어 있어야지 호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모양으로 2차원 배열을 만들 건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안에 저는 다 0으로 만들어 둘 거고요. 그거를 range 함수를 써가지고 5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포문으로 해서 이 범위에 맞춰서 0이라는 값을 리스트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5개를 더 만드는 거죠. for in range에서 5개를 더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생성이 됐죠? 근데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코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numpy라는 거를 한번 써볼게요. import에서 numpy를 해주고요. numpy를 해주고 그리고 as로 np로 쓸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건 일단 주석 처리 해주고요. cours는 np.zero에서 5,5 5행5열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코드를 확인해 볼게요. 어떤가요? 되게 저희가 생각한 2차원 배열의 모양으로 나왔죠?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일일이 코딩하면서 값을 확인하면은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잘 보여서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뒤에 점 찍혀 있잖아요. 거슬려요. 이거 빼주고 싶어요. 근데 왜 점이 찍혀 있냐면 지금 이 안에 값들은 소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트형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자로 데이터 타입을 int로 하겠다라고 해주면 돼요. 확인해 볼게요. 확실히 보기 편해졌죠? 저희는 이 상태로 진행을 해줄게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를 풀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좌로 1보, 우로 2보인데 좌로 이동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보면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 PPT를 확인해 보면은 저희가 2,2에서 2,1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좌로. 그러면 즉 2에 해당하는 값이 1로 감소가 된 거거든요. 좌측으로 이동할 때는 이 뒤에 있는 값이 감소가 되고 우측으로 이동할 때는 뒤에 있는 값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상으로 이동할 때는 왼쪽에 있는 값이 감소되고 하로 이동할 때는 왼쪽에 있는 값이 증가해요. 이 개념을 저희가 명확히 잡고 있으면은 앞으로 2차원 배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동한 좌표를 저희는 move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안에 값은 왼쪽에는 커의 0번지에 값에서 어떠한 값을 빼고 더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의 1번지에서 어떠한 값을 빼고 더하면 돼요. 근데 저희가 아까 봤듯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좌우의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좌우의 값을 먼저 코딩을 해줄게요. 빼기 좌 left 그리고 더하기 right입니다. 여기는 업다운이죠. 위로 갔을 때가 마이너스니까 업 해주고 플러스 다운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좌표에 있는 값을 1로 바꿔주면 되겠죠. cours에서 move의 0, move의 1, 즉 여기에는 이 값이 들어간 거고 여기에는 이 값이 들어간 겁니다. 이 위치에 값을 1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cours를 해보자고요. 이제 이 주석 처리했던 거 풀어주고요.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처럼 3 주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줬을 때 지금 맵 객체를 포함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저희가 입력받은 값을 맵 객체로 받았잖아요. 이 맵 객체에서 이처럼 인덱스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tuple 바꿔줄게요. 리스트로 해줘도 되는데 왜 tuple 하냐면 이 입력받는 값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값이잖아요. 왜냐면 현재 위치 값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리면 안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좀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시다 보면은 어떤 거는 tuple 써야 되고 어떤 건 리스트로 써야 될지 명확한 감이 오시게 될 겁니다. 얘는 왜 변환을 해주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맵 객체인데 그 맵 객체에 있는 값들을 알아서 이 변수 안에 언패킹 하면서 대입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의 변수에 담는 게 아니면은 변환을 안 해줘도 돼요. 값을 보면은 33
지금 보시면 인덱스 5가 뭐 범위를 벗어났다 그런 말인데, 저희는 훈련소의 크기가 5 곱하기 5잖아요. 근데 컴퓨터 상에서도 5 곱하기 5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인덱스로 나타낼 때는 0에서 4고 얘도 0에서 4죠. 즉 최고 인덱스가 4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덱스가 4까지밖에 없는데 5의 인덱스에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뭐 레인지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씩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주면 113 해주면 저희가 의도한 대로 문제를 풀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러한 출력 방식대로 출력하기 위해서 아스터리스크라는 걸 사용을 해줄 건데요. 아스터리스크는 이러한 표시인데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 링크 가셔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4에서 4인에서 쿨주스라는 거를 받아오는데 저는 이거를 쿠드 뭐 이런 변수를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프린트해서 아스터리스크로 crd 해주면 331213 이라고 보시면 지금 이렇게 출력됐던 게 이렇게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스를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건데 정답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정답 문제에서는 배열 선언을 이 기본 형식으로 선언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num파이를 써서 했죠.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문제 푸시기에 편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왜 이걸로 했냐면 문제가 쉽다 보니까 굳이 num파이를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썼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쓰시기 편한 걸로 하시면 되고요. 2차원 배열의 개념을 잡고 그 문제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정말 길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나눠서 업로드를 해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든 간에 안 됐든 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정말 유익한 정보들과 코딩에 대한 팁들, 그 외에 IT 정보들 정말 많이 업로드 할 거니까요.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이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꼭 코멘트로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됐는지, 어떤 게 부족했는지 라는 것도 설명해 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